40년 동안 제사상을 차려온 사람이 부엌 벽을 보고 서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그만하자고 먼저 말을 꺼낸 사람도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경상도의 한 집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를 합쳐 한 날에 모시던 집이었는데 50줄에 들어선 아들이 상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할배요 할매요, 이제 명절 차례는 안 지낼랍니다. 50년 했으면 많이 했지에. 제사를 다 지내고 나서 아들이 어머니를 찾는데 안 보였답니다. 부엌으로 가보니 벽 쪽으로 돌아서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어깨가 들썩이고 있었고요. 50년입니다. 보름 전부터 시장을 오가며 가자미를 고르고 흠집 없는 과일 찾겠다고 이 가게 저 가게를 돌고 떡집에 찹쌀 맡기고 나물 5가지를 삶고 무치던 그 50년이 그날 끝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 눈물이 서운해서였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죠. 근데 아들 말로는 어머니가 울면서도 손살에는 안 쳤다고 합니다. 안 된다, 큰일 난다, 이 말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이 지금 대한민국 전체에서 벌어지는 일의 축소판입니다. 우리는 보통 제사 없애자는 말은 젊은 며느리 입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잖아요. 시어머니는 지키려 하고 며느리는 벗어나려 하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방향이 정반대예요. 평생 그 상을 차려온 사람이 먼저 손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이게 진짜 무섭습니다. 2026년 설을 앞두고 농촌진흥청이 1000명한테 물었어요. 이번 설에 차례 지내십니까? 안 지낸다는 대답이 63.9%였습니다. 10집 중 6집이 넘어요.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게 1년 전보다 12.4%포인트 뛰었다는 겁니다. 1년 만에요. 이런 문화는 원래 1년에 1%씩 아주 천천히 움직이는 건데 12칸을 한 번에 건너뛴 거죠.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다른 항목이 더 눈에 걸리더라고요. 명절에 이건 해야 한다 싶은 걸 쭉 물었더니 가족 만나기 85%, 세배 76%, 떡국 먹기 75%, 성묘나 납골당 가기 68%. 다들 높죠? 그런데 딱 하나만 절반을 못 넘겼습니다. 차례나 제사 지내기 44%예요. 사람들이 명절을 버린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가족은 만나고 싶고 떡국도 먹고 싶고 산소에도 가고 싶어요. 딱 하나, 상 차리는 것만 떼고 싶은 겁니다. 명절이 싫은 게 아니라 상 차림이 싫은 거예요. 자, 그럼 왜 하필 평생 상을 차려온 사람들이 먼저 그만두자고 할까요?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가 성인 1,500명을 조사했는데 지금 제사를 지낸다는 사람이 62%였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지내겠다는 사람은 44%로 뚝 떨어집니다. 상은 차리는데 속으로는 이미 접은 집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기록원 자료를 보면 결정적인 대목이 나옵니다. 2000년대 이후 제사를 줄이거나 없애는 걸 주도한 세대가 며느리가 아니라 이제 시어머니 자리에 오른 50대, 60대 여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가장 많이 내세운 이유가 뭐였을까요? 내가 겪은 걸 며느리한테는 물려주기 싫다. 이 한 문장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 고생을 다 했잖아요. 보통 사람 마음 같으면 나도 했는데 너는 왜 못해? 이렇게 나오기 쉽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은 반대로 가고 있어요. 내 대에서 끊자고요. 이게 그냥 인심 좋아서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몸에 새겨진 기록이 있어요. 한국노총 조사를 보면 명절 집안일이 여자가 주로 하고 남자가 거드는 정도라는 답이 73%였고 명절 지나고 손목터널 증후군으로 병원 찾는 환자의 80%가 여성입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그 세월이 손목에 그대로 쌓인 거죠. 그런데 같은 조사에서 진짜 뼈아픈 숫자가 나왔어요. 나중에 내 제사를 지내줬으면 좋겠냐고 물었더니 남성은 16.7% 타사 그렇다고 했습니다. 여성은요? 2.4%였습니다. 7배 차이예요. 평생 그 상을 차려온 사람이 자기 상은 받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이 숫자 하나에 지난 50년이 다 들어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 하나. 그 상은 왜 하필 장남집에서 차려졌을까요? 우리는 이게 수천 년 된 전통인 줄 압니다. 그런데 기록을 파보면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와요. 고려시대 1343년 윤선좌라는 문신이 자식들을 불러 재산을 똑같이 나눠줍니다. 아들, 딸 구별 없이요. 조선에 들어와서도 한동안 그대로였어요. 1566년
율곡 이이 형제, 일곱 남매가 모여 부모님 재산을 나누는데 사남 삼녀가 똑같이 받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첩한테까지 몫이 돌아갔어요. 그럼 재산은 누가 지냈을까요? 돌아가면서 지냈습니다. 윤회봉사라고 해요. 조선 중기 이문건의 일기에 정월 초다새 어머니 기일이다. 제사 차례는 큰누님 댁이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누나 집에서 어머니 제사를 지낸 거예요. 사위가 처가 제사 지내는 것도 흔했고요. 율곡이 왜 외갓집 강릉 오죽헌에서 태어났겠습니까? 그럼 언제부터 장남 몰빵이 됐느냐? 17세기 후반부터입니다. 1669년 부안 김씨 집안 유언장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종갈법이 무너진 지 오래다. 제사 돌려지내기가 관행이 됐다. 딸은 출가 외인인데 사위가 제사를 지내고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한테는 아들 몫의 3분의 1만 주라고 못 박아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들, 딸 똑같이 나누고 제사도 돌아가며 지내던 게 700년 넘게 이어진 진짜 전통이었어요. 장남이 다 갖고 다 지내는 건 길게 잡아야 300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300년짜리를 하늘의 법인 줄 알고 산 거예요. 제사상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퇴계 이황 중가의 설 차례상에 뭐가 올라가는지 아세요? 술, 떡국, 명태전, 북어, 과일 한 접시, 이게 전부예요. 퇴계 종가입니다. 주자 가래에 그려진 차례상에도 술과 차, 제철 과일 접시가 전부고 개수는 형편에 맞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그 상다리 부러지는 상은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부터는 도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요. 조선 후기 신분제가 무너지면서 너도 나도 우리도 양반이었다고 나섰고 그걸 증명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제사상이었다는 겁니다. 상이 클수록 뼈대 있는 집이 되는 거죠. 여기에 1960년대에 어느 부잣집 제사상이 방송을 탔는데 그게 표준처럼 전국에 퍼졌다는 얘기도 돕니다.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2년 이걸 정면으로 뒤집는 발표가 나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성균관에서요. 의례정립위원회 최영갑 위원장이 기자회견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법 문헌 어디에도 홍동백서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유리 씨도 없습니다. 명절마다 야 그거 거기 놓으면 안 돼 하고 후통 듣던 그 법칙이요.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보탰어요. 전 안 붙이셔도 됩니다. 이 발표 나왔을 때 온라인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뭘 위해 기름 냄새를 맡았나? 우리 시어머니한테 이 기사 보여드리고 싶다. 이런 반응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차례와 제사는 원래 완전히 다른 거였어요. 제사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겁니다. 저승에서 고인을 모셔와 대접하는 자리라 홀령이 다니기 좋게 깜깜한 밤에 지내요. 반면 차례는 새해가 됐다고 추석이 왔다고 알려드리는 안부 인사입니다. 따로 모셔오는 절차도 없어서 밝은 아침에 지내고 주자가래에서도 차례는 제례편이 아니라 일상 예절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수십 년간 안부 인사 자리에 잔치상을 차려온 셈이에요. 차례 음식 따로, 명절에 먹을 음식 따로, 2중 3중으로요. 자, 이제 날짜 2개를 꺼내겠습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일이 벌어지는지가 여기서 풀립니다. 첫 번째는 1991년 1월 1일입니다. 이날부터 개정민법이 시행됐어요. 그 전까지 상속 비율이 어땠는지 아세요? 장남 1.5, 다른 아들 1, 시집간 딸은 0.25였습니다. 다른 형제의 4분의 1이요. 그게 이날부로 싹 바뀝니다. 아들이든 딸이든 시집을 갔든 안 갔든 전부 1, 배우자만 1.5. 그런데 여기가 핵심입니다. 재산은 똑같이 나누게 해놨는데 제사는요? 법 조문에 산소 땅과 족보, 제사 도구는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물려받는다고만 남겼어요. 예전엔 호주 상속인이라고 박혀있던 걸 바꾸긴 했는데 그 주재자가 누구냐는 정하지 않고 비워둔 겁니다. 재산 나눌 때는 아들, 딸 똑같아졌는데 제사 짊어질 사람은 안개 속인 거예요. 그러면 현실에선 어떻게 됐겠어요? 그냥 하던 대로 갔죠. 장남집. 권리는 나눠지고 의무는 안 나눠졌습니다. 이게 1991년부터 시작된 35년짜리 어긋남이에요. 커뮤니티에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사촌형한테 이렇게 쏘아붙였답니다. 장손 소리 듣는 건 좋아하고 장손 노릇하는 건 귀찮아하는구나. 두 번째 날짜는 2023년 5월 11일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온 날이에요. 한 남자가 세상을 떠났는데 법적인 아내와 두 딸이 있었고 밖에서 낳은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유해를 모셔가 추모공원에 안치했고 본처와 두 딸이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어요. 그전 판례로는 합의가 안 되면 장남이나 장손이 우선이었습니다. 밖에서 낳은 아들이라도 아들이면 딸 둘은 순위에서 밀리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날 대법원이 15년 만에 뒤집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남녀 가리지 말고 고인과 가장 가까운 직계 후손 중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맞는다. 한 문장으로 하면 장남이라서 자동으로 되는 시대는 끝났다는 겁니다. 큰딸도 됩니다. 1991년에 재산이 갈라졌고 2023년에 제사가 갈라졌어요. 그 사이가 딱 32년. 왜 지금 이 변화가 몰아치는지 감이 오시죠? 결정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경북 안동이요. 한국국학진흥원이 안동 종가 40곳을 조사했어요. 1년에 제사만 평균 12번 지내는 집들입니다. 40곳, 전부 100%가 제사 시간을 바꿨습니다. 밤 11시 넘어 지내던 걸 저녁 7시에서 9시로 당겼어요. 그리고 35곳, 90%가 부부 제사를 합쳤습니다. 할아버지 기일 따로 할머니 기일 따로 지내던 걸 한 번 해요. 11곳은 4대까지 모시던 걸 3대나 이대로 줄였고 그중 10곳은 조부모까지만 지내기로 했습니다. 왜 조부모냐고 물었더니 종손들 대답이 이랬대요. 조부모는 살아계실 때 뵌 적이 있으니까요. 얼굴을 본 적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 참 뭉클하더라고요. 형식이 아니라 정으로 정한 거잖아요. 안동 종가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아파트 사는 우리가 뭘 더 버티겠습니까? 그럼 없앤 집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좋은 쪽부터요. 32살 이모 씨네는 3년 전에 차례를 없앴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더는 못하겠다고 선언하셨고 가족회의를 거쳤어요. 대신 명절 앞뒤로 가볍게 외식을 합니다. 이 씨 말이 가족끼리 모인다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오히려 명절 의미가 더 깊어진 것 같다 였어요. 또 다른 집은 할아버지가 완강히 반대하셨는데 10년에 걸쳐 설득한 끝에 받아들이셨다고 합니다. 10년이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나쁜 쪽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연락이 끊긴다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사가 거의 친척 모임으로 바뀌었는데 이마저 안 하니까 아예 교류가 없어지더군요. 장례식장 아니면 사촌 얼굴 볼 일이 없어지는 거죠. 없애는 과정에서 싸움이 나는 집도 많습니다. 어떤 집은 제사가 이 집 저 집 떠돌다 막내네까지 갔는데 그 일로 싸우다 왕래가 끊겼다고 해요. 그리고 빠지지 않는 게 제사 없애서 집안이 안 풀린다는 얘기죠. 실제로 어떤 분은 원래 제사가 없던 집인데 아버지가 일이 안 풀릴 때마다 조상님을 안 모셔서 그렇다 하시더니 돌아가시기 전에 제사 꼭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기셨대요. 그래서 15년째 지내고 있다고요. 이 불안에 대해 앞서 그 경상도 아들이 남긴 말이 명쾌합니다. 어머니가 그래도 좀 죄송스럽다 하시니까 이렇게 받았대요. 조상이 차례 안 지낸다고 후손을 해코지하면 그게 조상입니까? 개구신이지. 요즘 명절마다 도는 말도 있죠. 조상덕 제대로 본 사람들은 다 해외여행 가 있고 조상덕 못 본 사람들이 제사상 앞에 절하고 집에 와서 부부싸움한다. 웃자고 하는 말인데 웃고 나면 씁쓸합니다. 실제로 명절 앞뒤로 이혼 건수가 평균 11.5% 늘어난다는 통계도 있어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세 가지 흐름이 보입니다. 첫째, 상은 계속 작아지고 결국 밥상이 됩니다. 이번 설에 차례 지낸 집 중 62%가 일부는 만들고 일부는 사서 쓴다고 답했어요. 떡은 46%, 저는 29%가 사서 씁니다. 어떤 분 말이 밀키트랑 전 세트 주문하니 1시간 만에 끝나던데요? 예전으로는 못 돌아갑니다. 였어요. 둘째, 기르는 방식 자체가 옮겨갑니다. 화장률이 이미 90%를 넘었어요. 산소가 줄고 납골당과 수목장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명절마다 20만 명 넘게 이용하고 벌초대행은 해마다 예약이 꽉 찹니다. 셋째, 가장 근본적인 건데요. 상을 차릴 사람 자체가 없어집니다. 1인 가구 비율이 36%를 넘었어요. 자녀가 하나이거나 아예 없는 집이 수두룩합니다. 어떤 분이 이러시더라고요. 하나 있는 아들이 미국에 사는데 조상님을 미국까지 모시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럼 제사는 완전히 사라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한국 리서치 조사에 재미있는 게 있었어요.
성묘나 납골당 가는 게 필요하다는 답이 68%인데 실제로 이번 설에 가겠다 하는 답은 39%였습니다. 29%포인트 차이가 나요. 마음은 있는데 몸이 못 따라가는 겁니다. 기억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진 게 아니라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무거워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지금 사라지는 건 조상을 기리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건 그 마음을 한 사람의 손목에 몰아서 얹던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가장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 상을 40년, 50년 차려온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경상도집 얘기로 끝을 맺을게요. 어머니가 부엌 벽 보고 울고 계실 때 아들이 능청스럽게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엄마, 우는겨? 와, 할배 할매가 뭐라 할까봐요? 근데 나도 까먹었는데 제사상에 간장을 와 안 올렸대? 할배가 차례 안 지낸다고는 아무 말 없는데 음식 찍어 먹을 간장이 없어가 뭐라 합디더? 그러니까 어머니가 눈물 닦으시면서 이러셨대요. 아이고, 내 정신 봐라. 아버님, 어머님요. 내년 제사 때는 간장 아니 자쁘고 챙기게. 그 집은 다음 명절부터 차례를 안 지냅니다. 대신 아들이 살아계신 아버지, 어머니와 아내를 위해 저녁상을 차리기로 했어요. 50년 고생한 어머니와 10년 고생한 아내를 위해서요. 이건 제사가 없어진 게 아니라고 봅니다. 방향이 바뀐 거예요. 돌아가신 분께 가던 정성이 살아계신 분께로 옮겨간 겁니다. 올해 명절에 우리도 이제 그만할까 하는 말을 꺼낼까 고민하는 분도 반대로 그 말을 들을까봐 마음 무거운 분도 계실 겁니다. 정답은 없어요. 다만 안동 종가 종손들이 왜 얼굴 본 적 있는 조상까지만이라고 했겠습니까? 기억이란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거니까요. 상이 크냐 작냐보다 그날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 웃고 헤어지느냐, 그게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마 조상님들도 같은 생각이실 거예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 댁에서는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